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너 합격할 거야 덕담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다시. 자, 합격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중개사법을 이제 처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제 진도를 나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뭐냐면 이 법의 제정 목적 보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이제 법적 성격 이런 거 다뤘고, 그리고 나서 용어정의 했어요. 용어정의는 4명의 사람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랑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별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어 정의하려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그리고 두 사람의 구별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래 놓다 보니까 업무를, 소속의 경우는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근데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에 그쳐야 된다. 뭐 이렇게 용어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걸 논했어요.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한 것도 중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중개는 그 자체가 법률적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용어 정의했고요. 그 다음으로 본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중개업을 봤죠. 중개업은요 사실상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보수를 받아야 돼. 그래서 보수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 이때 업인지는 여러분들, 업이라는 것은 통칭, 그 통례적으로다가 업을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업은 뭐냐? 계속성, 영리성, 반복성 있는 행위가 업이에요. 근데 업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근데 중개업에서 업은 어떻게 판단하냐?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해서 업을 그렇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개에 관한 문제를 논하려면 그 법률적 해석을 요하다 보니까 중개 대상물이 뭔지를 봤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래서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여기에서 건축물은 중개 대상물이고 그 밖의 토지 정착물로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자.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이다.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이제 중개 대상물이었어요. 그래서 임목하면은 임목법에 의해 등기되는데, 등기를 하려면 임목등록 원부에 먼저 기재돼야 돼. 그래서 임목등록 원부는 원래 시군에서 임목등록 원부를 관리를 해요. 이때 시군구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임목등록 원부는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로 치면 대장과 같은 것으로 사실관계, 수량, 수령, 수종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임목등록 원부에 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를 해준다 해서 여러분들 임목등록 원부, 사실관계, 등기를 통해 가지고 법률관계, 그래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단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이제 보험 들고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임목이 변형되어서 벌목되었을 때 그 벌목된 나무에 대해서도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즉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당권을 행사할 적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임목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임목에 토지의 양수인이 불이의 손해를 볼 수 있어. 그래서 토지등기부 등본으로도 임목 등기 번호를 확인이 가능해. 그게 어디냐? 표제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제부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봤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 등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돈 빌린다, 즉 저당권 설정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가 있고 나서 저당권 설정은 반드시 10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왜? 감가상각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등기를 요하는 물건이 임목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편입될 적에는 그때는 등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보더라도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편입됐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다. 그래서 그 확인은 어디서 하냐? 해당 구. 그건 표제구가 아니라 갑구나 을구와 같은 해당하는 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중개재산물의 전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물건은 안 돼.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뭐 빈지, 무주의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광물, 지하자원 말이죠. 뭐 이런 것들 아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별도로 기억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뭘 봤냐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봤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모든 것을 다 심의하는 게 아니라 자업법에만 심의를 해. 그래서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해서 국토부에 둘 수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문제만큼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 무조건 법에 적혀 있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그래서 위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위원은 7명에서 11명. 예, 그리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법에 써 있으니까 제1차관이 되고, 그런데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해서, 이러한 위원들이 그게 법적으로다가 인적, 물적으로 해당한 건에 얽혀 있을 적에, 이때는 재척사유가 있다고 하고, 재척사유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빠져야 돼. 그 스스로 알아서 빠진다? 스스로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회피해야 돼. 근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빠졌어야 할 걸 안 빠지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었고요. 근데 해당 건의 발의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자가 들어갔잖아. 어려울 적에는 기피 신청하고, 기피 신청이 있게 되면 기피 결정을 내려가지고 기피시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한 명 간사를 두는데, 간사는 위원장이 하고 뽑고, 그리고 여긴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가지고 위원장이 없게 되면은 위원, 그죠? 예.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 이런 거 별도로 기억하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봤어요.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주체인데, 그 시험 시행기관의 장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험 볼 수 없는 사람은 딱 둘이라 그랬어요. 부정행위자 5년간, 자격 취소된 사람 3년간. 근데 그 둘의 차이점은 부정행위자는 단지 시험만 못 볼 뿐이야. 그러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노릇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런 문제들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으로 본 것이 뭐냐면은요, 이제 그 자격에 관련되어서 관련된 이제 세부사항들, 2월 28일까지 예비공고, 그 다음에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본공고. 그래서 예비공고와 본공고는 전부 관보 및 일간신문. 그래서 2월 28일 날 공고 뜬 것이 저 밖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 것이 뭐 제도고, 그 다음에 시험은 매년 1회가 아니라 1회 이상 시행해.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연연도 시험 안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는 다음 연도 다음 회,
네, 다음에 1차 시험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재교부 받는데, 자격증 교부는 공짜지만 자격증 재교부는 공짜가 아니라 어떻다? 돈 내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와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요 세 가지는 다 동일 서식이야. 그러나 제출 관청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본 것으로 이게 외워야 될 내용이요. 차차 내용 가지고서 알면 되는 거요. 아니,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할 적에는 문제가 뭐가 있냐? 이게 있잖아. 일단은요, 법은요, 귀를 뚫고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일단 그 시간은 여러분들 인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귀를 막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내가 거꾸로 달리 생각할 때, 저는 여기서요, 지난주에 수업한 거는 공인중개사를 수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자, 50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그리고 결격사유. 이거는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길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요. 근데 등록을 하려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결격사유 문제를 별도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공인중개사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3교시에 수업했다면,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뭘 다루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요? 중개사무소 개설한 대장, 사무소에서 일하는 대장, 거의 고용된 사람이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요.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일단요, 절차적 측면이 이렇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 신청을 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해주고 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업무 보증을 해요. 그러면 등록증 교부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업무를 개시한다. 해서 등록 통지가 있다. 이게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등록한 자, 이 등록 통지가 있다. 이게 등록한 거야. 그래, 여기부터 개업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등록 신청하게 되면 등록은 어떻게 되냐? 이게 7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업무 보증하고 등록증 교부, 이게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7일 지체 없이. 이게 이제 등록 절차적인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는요, 제가 등록 신청할 때 이때 공짜다, 돈 낸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낸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가서 등록 신청서를 쓴다. 그 등록 신청서 교재 보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냐면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에 교재를 보면 등록 신청서 가가지고 이거 작성한다. 근데 등록 신청서의 그 두 번째 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보면 몇 개가 있다? 그래서 즉 법인으로 등록하느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등록 요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할 때 그 등록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등록증 한번 보세요. 65페이지. 그 65페이지의 등록증을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몇 개가 있다? 3개.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부칙제 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일명 우리가 중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도 여기 존재한다. 그러면 중개인은 등록 신청서에 없는 걸 보니까 새롭게 중개인은 태어날 수가 없다. 기존의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중개인이 존재하지만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옛날부터 복덕방 시절부터 어떻다? 중개업 하시던 분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제도가 도입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그냥 등록한 걸로 인정해줬다. 왜?
직업. 기존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직업을 박탈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름하여 이 사람은 달리 불려도 부칙개혁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이 부칙개혁공인중개사의 특징은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어. 왜? 시험 붙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중개라고 간판 달아야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간판 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업무의 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됐어요. 시도 범위를 넘어서까지 중개업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매, 공매 관련 업무는 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업무적 제한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 그거로 등록증과 등록신청서의 종별은 다르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에 관한 것을 볼 적엔 등록은요, 이런 거 봤어요. 등록이 갖고 있는 법적 성격. 등록은 영속성이 있어서 한 번 등록하면 계속 가는 거다. 언제까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그러면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는 뭐냐? 사망, 해산, 폐업, 등록 취소, 처분. 그래요. 이게 등록 효력 소멸 사유다. 이런 것이 있기까지는 등록은 계속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등록은 지속적 행위다. 그래서 아까 등록 신청서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둘이 있었는데, 그 등록 요건을 둘이 다 갖추고 나타났을 때 그때는 공무원이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등록 안 시켜줄 수가 없다. 재량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 행위다. 그 다음에 등록은 일신 전속적이다. 그래서 타인에게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할 수 없고 아들놈한테 물려줄 수도 없다. 그것이 이제 등록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성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은요, 여러분들 금지의 해제로서, 즉 허가, 신고 이런 법률적 행정행위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성격이 그거예요. 특허와 달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이 풀려난다. 등록 안 하게 되면 중개업 못 하는데 등록하는 순간부터 중개업을 해. 그럼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새로운 권리를 내가 얻은 거냐? 그게 아니라 금지가 풀렸다. 그래서 금지의 해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등록의 성격이다. 예. 그 다음에 뭐 등록은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야. 즉 뭐냐? 등록 없이 중개업을 했어? 그러면 그때 한 그 거래가 무효가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자체는 유효라는 거야. 단 중개 보수에 관한 약정만큼은 그 자체로 무효야. 왜? 중개 보수는 오로지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개업공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적이고, 어쨌든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유효하지 못한, 그쵸? 적법하지 못한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기 무등록자는 3학년 3반으로 처벌된다 그랬어요.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그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렇게 처벌받는다. 그 다음에 등록 어디다 하는가?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로, 이때 구는 무조건 자치구, 비자치구 논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외에 일반시의 구, 예를 들면 고양시, 그죠? 일산동구 할 때 그 일산동구 등록관청이야. 수원시 뭐 팔달구 등록관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반드시 저기만 요하는 것은 자치구만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논한 거야. 그 다음에 업무보증이라는 거요. 업무보증은 개인의 경우는 1억 원 이상이고 법인의 경우는 3억 원 이상 업무보증하는데, 업무보증은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업무보증 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지받고 나서 업무보증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증은 등록 요건이 아니야. 근데 이 업무보증은 법적으로 어떻게 떠있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해서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적혀 있어. 근데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서 등록증 교부 요건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에 관한 문제를 논했어요. 그 등록증 교부에 관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등록증 교부는 일단 돈 낸다, 공짜다. 공짜다. 여기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냈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는 공짜다. 그런데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증을 어떻게 벽에 걸어놔야 돼.
그래서 벽에 걸려야 되는 건 등록증, 자격증, 업무보증, 증서, 보수, 요율표가 벽에 걸린다. 그래서 이거 안 걸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 다음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돼.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때 각종 신고,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등록증 재교부는 자격증 재교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즉 멸시를 해서만 자격증 재교부야. 근데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증은 자격증과 달리 칸이 많이 쳐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칸 기재사항이 바뀌었을 적에도 등록증 재교부 사유로 등록증 재교부 사유, 일단 성명,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 대표의 변경, 이런 성명 자리에. 두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은 종별. 그런데 그 종별은 원칙적으로 등록증 재교부다, 등록신청 다시다. 등록신청을 다시 하는 거고, 종별 변경의 특별한 예외로서 부칙개업공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 종별 변경 시에만 등록증 재교부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의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런 것들이 등록증 재교부 사유고, 인장의 변경은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아니다. 왜? 옆에 찍으면 된다. 이런 것들 여기서 같이 다뤘어요. 이게 여러분들 등록 절차적 측면을 놓고 과거에 수업했던 방법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수업하냐? 과거처럼 하지 않고요, 교재 갖고 합니다. 교재 갖고 처음부터 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과거에 수업했던 건 여기서 뭐 했다? 이거 공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낸다. 그리고 여기서 뭘 쓴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근데 등록신청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몇 개야? 그거에 따라서 등록 요건이 어떻다? 달라진다. 등록 요건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는가 아니면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가에 따라 등록 요건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 등록통지, 여기서 등록의 효력을 봤어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을 여기서 다뤘어요.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성격을 논했어요. 개업공 입장에서 뭐였어요? 업무 개시 요건. 그 다음 등록관청 입장에서 뭐였죠? 이 문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게 되면 이건 어떤다? 개시해야 돼. 안 하게 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뭐냐? 여러분들 사실상 이거 아니면 다 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요, 숱하게 나와. 여기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 단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등록 신청에는 여기 신규 등록도 있지만 무슨 등록도 있다 그랬어요? 예, 종별 변경에 의한 등록도 있다. 뭐 이런 문제들 논했습니다. 자, 한번요, 여러분들 51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5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등록의 의 및 그 다음에 성격, 성질 이런 거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양괄호 2번 중개업 등록의 성격 한번 봅시다. 자, 1번 줄치세요. 일신전속적이야. 그래서 상속되어 양도 안 돼. 양도되어 줄치세요. 양도되어 줄치고 거기다 쓰세요. 절등취.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야. 그리고 행정형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1학년 일반. 그 다음 2번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요건이야. 그래서 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떠올라야 돼. 등록은 적법요건이지. 여러분들 그 적법요건 옆에다 쓰세요. 효력요건 X. 등록은 여러분 요거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요거 적법요건이야 효력요건이야. 그 얘기는 무등록자가 중개를 해줬어. 등록 안 한 사람이 중개를 해줬어. 그럼 이 거래계약서 무효가 된다?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적법해 적법하지 못해서, 그래서 누가 적법하지 못한 거예요? 무등록자를 통해서 거래한 사람 아니면 무등록자.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거야. 예, 적법 요건일 뿐이다. 그래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지가 해제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일반적성 금지의 해제지.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건 뭐라 그랬어? 특허 받으면 새로운 권리가 생겨. 몇 년 동안? 20년. 여러분,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가 뭐요? 특허는 공개하는 거야.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근데 노하우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쓰는 거야.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남들이 모르거든. 그러니까 노하우하고 특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공개 여부. 예. 어쨌든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지 새로운 권리 생기는 건 아니야. 그 다음 4번에 여러분들 그런 거 섞여 있고요. 거기에다가 같이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영속성. 뭐라고요? 예, 등록의 성격 중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등록은 기속적 행위이다. 기속행위의 반대말이 뭐였어? 재량행위가 아니다. 그거죠. 재량행위가 반대말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등록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예, 우리가 뭐 합시다. 다시요. 여러분들 보세요. 등록의 성격. 적법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그러니까 무등록자의 행위가 무효가 된다? 아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은 일신 전속적. 나 타인에게 양도돼야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정,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기 컴퓨터 거기에서 직방 뭐 이런 거 비슷한 것들, 직방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것들은 일신 전속적이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과 등록의 차이점은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등록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금지가 어떻다? 풀린다. 그 다음에 등록은 영속성, 그리고 기속적 행위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등록은 어디다 하냐? 등록관청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등록관청은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야. 등록관청 어디? 요거야, 요거.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요 구청장은 자치구만 아니면 비자치구도 포함? 비자치구도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도 결국 여기도 말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이 시는 구 없는 시야. 무슨 시?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자, 천안시 서북구에서 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북구청이 등록관청이야? 천안시가 등록관청이야? 예, 왜? 천안시는 구가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못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부천시, 옛날에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이런 거 있었죠. 부천시는 3개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구 있어. 부천시 통합했어. 구 없어. 부천시는 지금 구가 없어요. 원미구청 이런 거 다 없어졌어. 그거 다 무슨 복지센터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 업무 없이 부천시청으로 다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어디가 등록관청이야? 예? 부천시청이 등록관청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가 설치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번에 있을 적에 뭐 천안, 용인, 포항, 성남, 안양, 수원, 고양 외울 거야? 얘네들의 특징은 뭐야? 구가 설치됐는데 광역시, 특별시야 아니면 일반시야? 일반시라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는 당연히 자치구야.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자, 등록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2번 보시면 양괄호 2번. 자, 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줄 쳐져 있네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줄 치세요.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거기다 쓰세요. 이중소속.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면 뭐에 문제 걸려?
예, 중개사법은 투투투 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등록할 수 없어.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니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외국 사람도 역시 등록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오. 등록 신청자는 해석상 신청서를 줄치세요. 개별적 제출이야. 개별적으로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공동 사용해요. 자, 절 좀 보시오. ABC라는 3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계 사무소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적에 셋이서 한꺼번에 대표를 선임해서 등록할 수 있다. 다 각자 해야 된다. 예, 등록은요 성격이 그거요. 각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예. 그래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적에 뭐가 원칙이다? 신규 등록이 원칙이다. 여기 보십시오. 종별 변경도 원칙적으로 뭐 한다?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원칙이 뭐라고요? 그래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거야.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있다는 건 모두 있다는 거야. 예, 예외가 뭐였죠? 예외는 등록증 재교부야. 누가? 누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으로. 어떤 조건 하에? 동일한 등록관 정례에서. 자, 그러면요 이 문제 한번 논해봅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몇 개? 2개라니. 3개. 누구? 할 때 얘가 얘로 바꾸거나 얘가 얘로 바꾸거나 얘가 얘로 바꾸거나 얘가 얘로 바꾸는 걸 종별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 설립하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안 하겠고 법인 하겠대 앞으로. 그게 종별 변경이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종별 변경은 논리적으로 하면 뭐냐? 전혀 새로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폐업하고 요걸로 다시 이거 하다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하다가 찢어지겠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겠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폐업하고 이거 다시 하는 거야. 근데 폐업도 어디 가서 해? 그리고 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도 어디? 둘 다 등록관청 가니까 뭐하러 2번 가냐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폐업과 새로운 등록 신청을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뭐다? 종별 변경에 의한 등록 신청이라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단 이거 봐봐. 자,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요 여러분들 나이는 한 얼마쯤 됐어? 나이는 한 70쯤 됐어요. 그분이 시험 봐가지고 어떻게 했어? 시험 봐서 어떻게 했어? 갑자기 자기가 개업공 노릇하고 있어. 개업공 노릇 한 몇 년 했을까요? 한 40여 년 했어. 30년 넘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노릇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내가 이거 하다 보면 경매 공매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다 보면 시도로 제한되고 하니까 나는 전국을 무대로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야겠다라고 맘먹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어.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동네로 옮기고 아니면 같은 동네에서 그냥 하려고 한대. 축하할 일이야. 이거 축하 안 할 일이야. 그래서 다 생략해주고 요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종별 변경 요거 예외일 적에는 등록 신청 요거 누구? 종별 변경 중에서 요거 예외일 적에는 등록증 어떻게? 재교부 형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외 일정에는 여러분들 증이라고 대답하고
원칙일 때는 등록 신청하는 거니까 신이라고 대답해봐. 자, 대답해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예? 등록신청 다시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그래요. 근데 중개인이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예? 그것도 등록신청 다시 하는 거야. 다시요. 중개인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법인이니까 신. 아니, 얘로 바꾼대.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뭐다? 신이야, 다! 그런데 부칙개업공이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이것만 뭐다?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52페이지 이거 2번 보시면, 자, 종별을 달리할 때 원칙적으로 뭐 한다? 다시 신규 등록 제출하죠? 예, 근데 다만, 그죠?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줄치세요.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그 다음, 줄치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줄치세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자, 여러분들 부칙이, 그게 1번이요. 그 다음에 누구로? 동일한 등록관청, 그게 2번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게 3번이요. 그러면 4번이 뭐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래서 종별 변경을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 다시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뭐다?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때 둘 다요. 둘 다 특징이 뭐냐? 종별 변경은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요, 이때는요, 종별 변경 시에는요, 이때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돼요. 실무교육 받는다, 면제된다. 그리고 이때도 어떻게 되겠어? 등록증 재교부니까 실무교육 받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실무교육 안 받아. 이런 측면에서 서로 어떻다? 같아. 그러나 이때 등록 신청을 다시 해도 이때 기존의 등록증 반납해야 돼. 왜 그렇죠? 등록증 2개 있으면 돼, 안 돼? 바꿨잖아. 그러니까 등록증 반납이야. 그 다음 여기에도 기존 등록증 어떻게 해야 돼? 반납해야 돼. 왜? 등록증은 어떻게 하니까? 재교부 받으니까 기존의 등록증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둘 다 실무교육을 안 받고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한다. 이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없어? 다만 이거는 여기부터 다시 밟는데 조경우는 다 생략해주고 요것만 재교부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둘 다 돈 내, 안 내? 저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내잖아. 그리고 이때도 등록증 재교부 시에 돈 내, 안 내?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업무정지 처벌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폐업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등록한다, 못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엔 등록할 수 없다. 거기다 쓰세요.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엔 폐업은 가능하나 재등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휴업 기간 중에는 어떻소? 폐업도 되고 폐업한 다음에 재등록도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업무정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만약에 인정된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 내가 업무정지 6개월 먹었어. 그럼 그 다음날 뭐 해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버려? 재등록해버리지.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요, 여러분들 불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출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출 서류는요, 여러분들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거야. 등록 요건부터 봐야 돼. 뭐부터? 자, 공인중개사가 일내면, 자, 공인중개사로 여기 보십시오. 등록하려면 그 등록 요건이 뭐냐? 공인중개사가 실무 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야. 이것이 등록 요건입니다. 법인의 등록 요건은 뭐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 회사, 그 다음에 조합법상의 조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조에 있는 업무만을 목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표가 공인중개사고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다. 네 번째로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을 요한다. 다섯 번째로 사무소 확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 4번, 5번은요, 공실사, 이거하고 어떤 거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요 1번, 2번은 뭐냐? 법인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법인의 등록 요건이고요. 요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요건이야. 그래서 등록 요건, 개인의 경우 공실사, 법인의 경우는 저거다. 저걸 먼저 본 다음에 제출 서류 문제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 54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등록 기준이 적혀 있죠. 등록 요건. 자, 1번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건 뭐냐? 일단 전제가 뭐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다는 거. 공인중개사 거기 적혀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는데 뭘 받아? 자, 근데 실무교육은 언제 받냐? 출전오세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야. 근데 실무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 줄치세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 실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중개사법에 많이 나와? 조금밖에 없어. 아이, 조금밖에 없어.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어디? 공인중개사 제도. 거기에 여러분들 자격증 교부 누가 한다 그랬어? 시도.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다 누구요? 그때는 교부한 시도지사야. 그거 하고 교육 말고는 시도지사 없어. 교육 말고는 없는 거야. 그래서 교육 누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다는 거야. 됐어요? 언제 받아?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 보십시오. 이거 하기 전 얼마? 실무교육을 받아놓는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시험 합격하기만 하면 뭐부터 받아? 시험 합격하기만 하면 실무교육부터 받죠. 그 얘기는 어떤 의지야? 내가 1년 이내에 개업을 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을 당하겠다.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실무교육 그렇게 받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 안 돼? 그렇게 되니까 1년 동안 저거 만약에 일 안 하게 되면 실무교육 받고 나서 1년 안에 등록 신청 못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그래서 다시 받는 거 억울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 취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취업 안 되니까 야, 나 니한테 취업한 걸로 해줘. 그렇게라도 하잖아. 뭐 하라는 걸로? 취업한 걸로 해줘. 그래서 그냥 고용신고만 해달라는 거죠. 뭐 그렇게 부탁들 하잖아. 그래가지고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요. 왜? 그게 밑에 있어. 단, 기억 보세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개설 등록을 다시 한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요 사람들은 실무교육 다시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예, 여기 보셔. 원래는 등록 신청제 1년 이내 받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세요. 과거에 일했던 사람이야. 근데
근데 농기간이 1년이 안 돼. 폐업 신고 기간이 1년이 안 돼. 그러면은 실무교육 또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아, 그 뜻인 거요. 그 다음, 과거에 일을 했는데 소속으로 일했어. 누구로?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안 됐어. 그러면 실무교육 또 받아? 안 받아도 돼. 그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래서 아까 난 너한테 조금 취업한 것처럼 해달라 하고서 조금 있다가 하면 기간이 어떻게? 다시 어떻게 되냐면 폐업이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또 1년이니까 한 3개월 일한 것처럼 하고 3개월 뒤에 어떻게 하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게 되면 그때는 어때? 또다시 1년 또 유예 벌잖아. 그래서 한다는 거요. 자, 고개 드십시오. 결론은 뭐냐?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는데 누가 실시해? 예, 근데 반드시 받는 거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경우요? 그래요. 폐업 후 1년 이내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소속으로 일했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되고 나서 1년 이내일 적엔 안 받아도 된다. 그거죠. 그 바람에 여기 보십시오. 종별 변경에 의한 등록 신청,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거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사무소 확보 이걸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종별 변경은 폐업이 얼마야? 폐업 기간이. 폐업한 적도 없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실무교육 폐업 후 1년 이내만 안 받아도 되는데 아 이거 폐업한 적도 없으니 그래서 실무교육이 이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는 아예 실무교육이 요건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보세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야. 어디에 기재되냐? 자,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라는 건 뭐냐면 정식 건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대장 기재된 사무소 인정한다 안 한다? 반드시 뭐에 기재돼야 돼? 건축물. 근데 이거요. 건축물 대장이 아직 기재가 안 됐어. 근데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신축 건물이어서 안 된 거야. 그러면 중개사무소로 못 쓴다? 사용할 수 있다. 왜? 앞으로 건축물 대장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유서만 제출하면 돼요. 뭘 제출한다? 예,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십시오. 요거는요 중개사법 얘기야 다른 법 이야기야. 다른 법인 거요. 다른 법에도 사무소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요. 거기 보면 2종 근린시설이어야지 예, 주거시설이어서는 중개사무소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거기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공실사야. 자, 등록하려면 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하고 그리고 그거요. 그런데 이것만 등록 요건이 아니야. 여기에 플러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 있어야 된다.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지금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거든.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어. 그래 가가지고 실무교육도 받았어. 그리고 엄마가 돈 대줘가지고 사무소도 구했는데 문제는 얘가 18이야. 몇 살? 그러면 등록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이걸 다 갖췄거든? 그런데 뭐에 해당해? 결격사유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등록할 수 없어야 돼.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요게 개인이라면 법인은 뭐냐? 일단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 그런데 여기 보시오. 상법상 회사야. 무슨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상 회사밖에 없어. 그럼 상법상 회사라면 주식회사여야만 해? 아니면은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요. 이게 다 된다는 거요. 그 다음 그것만 돼?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조합이어야지 또 가능해. 그렇다는 거요. 몇 명이 모여서 조합 형성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이야? 아니면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14조에 있는데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예, 중개업도 하고 14조에 적혀있는 업무까지만 해. 그거 넘어서까지 못해. 중개업과 건설업을 하겠다. 그럼 등록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는 거야. 그럼 14조에 뭐가 있더냐? 관상제분소라고 외우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 상가의 임대 관리업, 그게 상, 컨설팅, 상담, 그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 상담. 제가 뭐요?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해주는,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을 대상으로. 이건 이름하여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그러죠. 분양대, 주택상가 분양대, 이사, 도배업체를 소개해주는 업무. 요거까지만 한다. 뭐 건설업, 운수업, 금융업 이런 거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저기 또 뛰어들고 싶어 해요. 국민은행에서. 그래서 걔네가 정보망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법인은 금융법 안 되거든.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사 도배업체 같은 데서 여러분들 도배업체라는 건 인테리어 업체, 건설업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라는 거 운수업 쪽이죠. 이런 데서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 아니야. 근데 막상 들어와 못 들어와. 그죠. 이사 도배업체를 소개하는 거지 이사 도배업체가 직접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4조 업무를 제한한다. 그 다음 대표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종결 변경할 때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하려면 일단 부칙 개업공이 자기가 뭐부터 해야 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야 돼. 왜? 대표가 뭐니까?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대표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인데 요때 3분의 1 이상을 논할 때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셀까요? 빼고 셀까요? 그렇죠. 이렇게 적혔잖아. 대표는 공인중개사 이고, 그리고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라니까 대표 공인중개사가 이게 따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대표 포함 제외하고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사원이라고 할 때 이 사원은 일반 평사원을 의미한다 해서 주식회사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법상 회사인데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데는 여러분들 저기가 없어. 임원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한책임사원들. 됐어요? 예, 그래서 주식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임사원으로 읽어라, 임원으로 읽어라. 임원으로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 공인중개사고 대표를 제외하냐 그 바람에.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그 다음 실무교육은 임사원 전원이니까 여기에 임사원에는 대표 얘기 따로 없잖아. 그러니까 대표 포함, 대표 빼고 대표까지 다 포함한 임사원 실무교육 받아. 단 언제까지 받는 거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폐업 후 여기에 합류하는 사람이거나 소속으로 일하다가 합류하는 사람으로서 폐업 기간이 1년 이내,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일 적에는 필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사무소 확보. 근데 이 사무소는 일단 건축물 대장 있어야 되고요. 그죠? 가설건축물 대장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그죠? 이종 근린시설 일 것을 요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등록 요건이야. 자, 보십시다. 절 좀 보시오. 자, 등록 요건. 등록하려고 그러면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뭐 받고? 그 다음 뭐? 그거야. 법인의 경우는 일단 자본금 얼마 이상? 그 다음 상법, 그리고 조합. 됐어요? 상법상 주식회사다, 아무 회사나 다 된다. 그거요. 그 다음 몇 조 업무만을 목적으로? 그래요. 중개업과 관상재분소 거기로 그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 요건이야. 대표, 공인중개사, 임사원. 그래요. 그 다음 실무교육이요. 임사원. 근데 언제까지 받아야 돼?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단 이 중에서도 과거 자기가 폐업하고 재등록할 때
1년 이내일 때는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되고 1년 이내일 때도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 뭐 사무소 확보. 여러분들 저거 외울래? 외우지 않을래? 그냥 저절로 다 외워졌죠? 아, 저런 게 등록 요건이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렵질 않아요. 있는 거 나와. 여러분들이 딸딸딸딸 외우기를 묻지 않고요, 아냐 모르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갖다가 자꾸 암기에 그 치우쳐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휘달리고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좀 먼저 벗어났으면 해요. 알면 맞추는데, 알면이라는 건 대충 알아도 맞춘다는 거요. 그게 여러분들 거기 얘기로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제출 서류. 그러면은 그 제출 서류 문제는 뭐냐? 아, 이거야. 아, 이거 이런 거 갖췄다는 걸 뭘로 아냐는 거야. 공무원이 실사 나온다, 아니면 앉아서 확인한다. 앉아서 확인하려면 어떤 건 제출했을 거고, 어떤 건 어떻게?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게 제출 서류고 어떤 게 확인 서류냐, 그 문제를 보는 거야. 일단 보시면, 자, 기억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제출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 거기 제출 서류에 있잖아. 기억 돼서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거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나 봐봐. 그거는요 54페이지 2번 봐봐. 꼭대기요, 맨 꼭대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가 개설 등록하려는 자, 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여러분들, 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돼.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누가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확인한대잖아. 그러니까 자격증, 나 공인중개사 자격 있다 해가지고 자격증 4번 제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 이건 그러니까 이거 제출 서류다. 공무원이 확인이다. 이거 확인이야, 확. 근데 요거는 뭐야? 이건 제출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제출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제출을, 근데 자, 수료 확인증 4번 있죠? 가로 열고 기억에 53페이지 제출 서류 기억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야? 제출이고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땐, 예, 그때는 확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여권용 사진, 이거 꼭 시험에 나오면 뭘로 나온다 그랬어? 반명한 판사진. 그럼 틀려. 무슨 사진? 여권 사진 왜 내야 돼? 등록증에 붙여주려고. 65페이지에 있는 등록증 한번 보세요. 65페이지. 거기 보시면 오른쪽 위 사진 붙이는 데 있어 없어? 사진 붙이는 데 있잖아. 거기에 붙여주려고 내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자, 중개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야. 거기에 보면 확보 줄치였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류 줄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고개 드십시오. 건축물 대장 이거 내 안 내? 안 내.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직접 거기에 자기는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확보 증명서류는 확보 증명서류의 대표적인 게 뭐겠또? 임대차 계약서 4번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사무소 주로 어떤 식으로 확보해? 근데 반드시 임대차야 아니면 내 건물일 수도 있어. 아, 그때 등기부 등본 4번 내면, 등기사항 증명서 내면 돼. 그리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공짜로 맺을 수도 있어. 아, 내 건물인데 너 와서 써. 그걸 뭐라 그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그런 거 4번을 쟀다. 그래서 소유 전세 임대차라고 돼 있잖아. 소유라면 뭘 증명하겠어? 뭐야? 등기사항 증명서 거고,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리을을 보세요. 리을은 뭐냐? 여기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지금 뭐가 되냐면 이거야. 얘는 뭐다? 제출이다, 확인이다. 요거는 실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제출, 그죠? 전자적 처리에 의해서 확인 가능할 적에는 안 내도 된다. 그거였어. 원칙적으로 제출이야. 사무소는, 대장은. 그런데 확보 증명서류는
근데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내 안 내? 안 낸다는 거야. 그럼 법인의 경우도 봐봐. 1번, 2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 그 다음에 조합법상 이런 거, 그 다음에 14조 뭐 이건 있잖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나와. 뭐 보면? 법인이 등기된 거야. 그거 보면 나오거든. 근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내 안 내? 지금 읽었잖아. 거기까지만 내. 자, 봐봐. 내는 게 뭐뭐 냈었냐면 이런 거요. 뭐냐면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냈죠. 그 다음에 뭐 냈었냐면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냈죠. 법인도 그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요, 법인 등기부등본 보면 나온다니까. 근데 그건 낸다, 공무원이 확인한다. 그 확인이라는 거야. 그 다음 이거야. 대표가 공인중개사, 임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라는 거 뭐 어떻게? 네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이야. 왜? 똑같으니까. 그 다음 이거야.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원칙적으로 제출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땐 그거죠. 그 다음에 사무소도 건축물 대장은 근데 확보증명서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단 건축물 대장 기재가 늦어질 적에 뭐 내면 된다 그래서 사유서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야. 다시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요거 법인의 경우 요걸 증명하는 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야. 제출 공무원이 확인. 그 다음 요거요. 대표 공인중개사 임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제출 확인. 그 다음 사무소 대장 제출 확인. 다 확인이야. 그러나 결국 내는 건 뭐냐? 실무교육에 관한 거. 어떻다? 내고 그 다음 사무소에 관한 거 어떻다? 확보증명서류로. 그죠? 대장은 안 내지만 확보증명서류는 낸다죠. 그러니까 결국 내는 것들은 두 개밖에 없었어. 그런데 외국 사람도 등록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법에 의해, 그죠? 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돼. 그러니까 외국 사람의 경우는 그게 바뀐다는 게 리을 얘기야. 자, 리을 다음 항목에서 뭐라고 돼 있어?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그러니까 외국 사람과 외국 법인인 거야. 그래서 가 보시면은요, A 보세요.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그죠? 공증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이건 뭐냐?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결격사유에 관한 거예요. 10조. 결격사유.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공무원이 확인한다. 왜? 다 알아. 옛날 황현희가 맨날 그랬다니까. 조사하면 신원조회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내. 근데 외국 사람은 조사하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스스로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는 거야. 단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에 한해서는 뭐다? 그 발급 서류를 내는 거야. 그 뭐냐? 아포스티유 협약국가는 내외국인 평등조항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내외국인 평등조항. 그래서 나는 아포스티 협약국가입니다. 국가 사람입니다. 그거 입증하는 자료 내면은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포스티 협약국가라는 거 입증하는 서류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나 보십시오. 법인의 경우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우리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이거 등기사항 증명서. 대한민국 사람은 내 안 내? 외국 사람은? 정리합시다. 칠판을 보십시오. 요거 공무원이 확인해. 요거 내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대장 확보증명서류 결격사유 안 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요 두 가지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낸다, 공무원이 확인한다. 확인. 결국 내는 건 뭐다? 요거 공무원이 확인.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리고 사무소 확보증명서류. 둘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거와 여기에도 법인의 경우에는요, 외국 법인의 경우는 여기에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법인만 결격사유가 없어야 될까요? 임사원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될까요? 예?
임사원 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임사원 전원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외국법인은 제출해야 돼. 법인도 결격사유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사원도 결격사유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법인은 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외국법인은 요거 영업소등기 증명하는 서류 제출. 내국법인은 안 내. 그거야. 그게 여러분들 거기 제출 서류로 이따위가 시험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요 뭐 한다? 우습다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에 54번 4페이지. 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시에는 공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한 수수료 낸다. 그 수수료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수수료 납부. 자, 고개 드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한 수수료 납부. 칠판 따라오십시오. 요쪽.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는요 6개야. 몇 개? 일단요 제일 중요한 자격증,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교부는 몇 글자라 해서 공짜 몇 글자. 그래서 이거 줄 때는 공짜야. 근데 얘를 재교부할 때 돈 내. 이 세 가지요. 그 다음 이거요. 자격증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했어?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했어? 저기 봐봐. 신고필증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이 6가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로, 여기는 시험에 관한 거니까 시도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6가지요. 저거 외우는 거 어려워. 그냥 알아. 응시, 등신, 분신, 증증증, 재교부. 다시요.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교부시에 공짜 돈 내. 공짜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10월 24일 날 시험 보죠? 예? 그럼 시험 보고 한 달쯤 있으면 합격자 발표 나와요. 그리고 원래 법에는 1월 이내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 1일에 자격증 교부인데 1월 갈까요? 아니면 일주일 만에 해버릴까요? 일주일 만에 해버려서, 원래는 여러분들 경기도 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데, 그러니까 수원까지 가서 받는다, 그냥 남양주 시청 가면 받는다. 남양주시로 보내줬어 여러분들 자격증을. 어디서? 도지사가. 그럼 시청 가서 여러분들 자격증 받을 적에 돈 낸다 안 낸다? 공짜래니까. 근데도 안 받아올래? 공짜로 주는데 받아올 거죠? 왜 대답이 없어? 수업 길어지게. 받아올 거죠? 그거요. 그래서 얘네들은 교부는 공짜야. 근데 이걸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그때는 뭐 한다? 재교부 받아야 되잖아. 그때는 어때? 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줄 적에 재교부만 아니고 그냥 교부할 때 왜 공짜냐? 이때 냈거든. 여기 응시수수료 24,000원 얼마 내잖아. 등록 신청할 적에도 돈 내. 저 때 이미 냈기 때문에 교부는 어떻다? 공짜. 재교부는 그게 여러분들 거기에 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이렇게 적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잠깐 쉬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